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프트 경마 1부 순서의 김준호입니다. 2월 21일 1위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돌림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매번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편성이 어떨까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좀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또 핵심을 또 찍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백돌림 의원. 토요 경마는 좀 난전이 많다 이런 좀 표현을 했었거든요. 1위 경마는 좀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부산 금요경마 같은 경우에서는 인기만 접전 구도 속에 이변이 속출했던 경주가 몇 개가 좀 섞여 있었던 경주들이 많이 있었었고요. 토요 경마 같은 경우에는 혼전도가 좀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일요 경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토요 경마보다는 전체적인 정리된 느낌은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인기만 접전 구도 속에서도 인기를 끌어주는 마필들이 이번 경주를 통해 다시 한번 능력 검증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겠죠. 부중의 편차도 상당히 격차가 좀 변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개와 부중, 조건 자체의 요소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필 상태의 요건과 모든 경주 조건 꼼꼼한 체크 필요할 듯 보입니다. 네, 백돌림 의원은 좀 인기와 접전이 좀 많다. 어찌 보면 좀 집중하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좀 반대로 제가 좀 노릴 수 있는 복병마들이 일요일 경마에서 좀 출주해서 관심을 좀 기대치를 좀 높게 평가하고 싶은데 간이 좀 상반되는 생각인데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도 좀 더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검 시대 보였던 스피드와 탄력, 무엇보다 재검 마필이었죠. 상위군의 강자입니다. 그레이드 캡틴한 마필과 재검을 치렀는데 초반부터 직선을 통과하는 시점까지 추진 없이 잡고만 가는 모습에도 그레이드 캡틴보다 더 여유감이 좋았다는 점에서 헬켓의 변화의 자체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레잉볼트는 발주 능력에서는 탁월하다고 봐요. 그래서 견제를 받기보다는 좀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겠죠. 선두권 장악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1200m 뛰어봤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오버마 플레잉볼트는 좀 인정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했고. 직선으로 갈수록 마필의 주폭이 살아나는 모습은 앞으로 뛰어줄 마필이라고 강하게 느꼈던 마필입니다. 우선적인 입장과 도전 세력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이 마필 자체가 단거리에서의 결정력 자체는 상당히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결코 이 마필의 선전 가능성은 대결에서 없다는 판단입니다. 얼마만큼 편안하게 선두권을 장악해 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 창세의 기본 선두력 자체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계속해서 선전세를 보여주는 모습 속에 훈련시의 모습은 뻣뻣했던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슈퍼라이팅의 변화까지는 염두가 필요한 편성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일경주에 기대감, 우려감 이런 말이 한두가 나옵니다.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먼저 일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경주 출마표 보시죠. 일요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조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지난 데뷔전에 선전했던 마필들이 좀 더 우세하게 인기를 나눠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잠재력 기대치 있는 신의 마필이 출조하고 있어서 무엇보다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경주라고 보시는데요. 백돌림 의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백돌림 의원. 7번마 에마비상이라는 마필이 주행심사 때 워낙 잘 뛰었던 말입니다. 오늘 데뷔전이고 신대전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정말 잘 뛰어줬다. 앞으로의 기대감이 충만했다. 주행 심사 능력만으로는 충분히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앞으로의 잠재력 우수 마필인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선두권을 장악하는 모습도 좋았습니다만 중속 자체에서도 여유감, 직선으로 갈수록 마필의 여유가 계속해서 살아난다는 장점 자체는 정말 눈에 띄게 보기 드문 신의 마필이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마필인데요. 지금 뭐 기존의 마필들이 데뷔전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긴 합니다만 보여준 전력에서 에마 비상의 지금 전력 자체는 신대전 기수라는 안장 자체를 할지라도 정말 지난주부터 신대전 기수가 정말 공을 들여서 최선의 준비를 해줬기 때문에 애정을 드린 만큼이나 최선의 좀 말머리가 기대가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번마 에마 비상이란 마필이 주행심사 모습이라 아니면 선두권을 좀 중속감이 좀 나와주면서 선두권을 장악하고 마지막까지 여력감을 보이고 주행심사 기록을 1분 02초 9를 끊었습니다. 워낙 호기록을 작성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는데 실전에서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했을 때의 가정 어떻습니까? 저는 다르게 판단을 하고 싶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신의 마필이 선두권을 장악하고 띄워주는 것도 상당히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선행에 가까운 뭐 2선 가담이나 내선 최적 전개나 두 가지 경주의 여건만 보여주더라도 능력이 있는 마필들은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에마 비상이라는 마필의 잠재력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선행 여부도 안쪽에 있는 4번 아르고 플라잉을 제외하곤 바깥쪽에 있는 마필들 자체가 크게 위협적인 모습은 없기 때문에 문제는 딱 한 가지일 것 같아요. 주행심사 이후에 에마 비상이 약간 시기성 식욕 부진이 있었습니다. 당일 체중이 정말 급격하게 빠지는 경우만 아니라면 에마 비상의 선전을 강하게 기대하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에마 기상의 발전 기대치를 좀 믿고 싶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상대만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우선은 기존에 뛰었던 마필보다는 회복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마필에 눈이 가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마 고운매란 마필, JS 홀드의 자마죠. 과거 이제 JS 홀드 자마들을 보시면 대체적인 자마들의 마필들 자체가 고개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급까지 올라가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었고 1등급까지 올라간 뭐 부전자전이라는 마필 자체도 걸음의 한계치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고운매라는 마필 자체는 그에 비해서는 그래도 안정감이 좀 돋보이는 마필인 것 같아요. 데뷔 전 9월 달에 좋은 모습으로 역주를 해주고 그 당시 이후에 평골절 때문에 재검을 치르고 나오는 마필인데 자, 정말 평골절의 여파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재검 시대 모습이나 훈련 시대 모습 오히려 스피드감의 여유감은 좀 더 변화가 뚜렷해진 모습이다. 인게이트 입장이라면 우선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억 5천짜리 컬러스 플라잉의 자마죠. 4번막 아르고 플라잉 데뷔 전 선두권 장악 실패 이후 아쉬운 3위권이었습니다만 직전 경주에선 차분히 2선 외곽 전개를 펼치고도 기본기가 좋은 모습으로 역주를 해줬습니다. 역시 이번 편성에선 단독 선행 가능한 성장세의 마필인 만큼 기본기 자체는 기대하실 수 있다는 판단이고 바깥쪽에 있는 마필이죠. 9번마 어쭈구리 이 마필 자체도 주행 때 보시면 고개가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벽한 능력은 조금 아쉽긴 한데 직전 경주를 보시면 굉장히 무리한 외선 전개를 펼치고도 능력을 끌어놨다는 점에서 이 마필의 성장세까지는 기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7번마 에마 비상의 우세를 예측하면서 1번마 고운매, 4번마 아르고 플라잉, 9번마 어쭈구리까지 말씀해 줬습니다. 저는 1번마 고운매라 마필이 주행 중 보면 좀 고개가 좀 아직까지 높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 고운매라 마필도 골절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발주 이후 발주가 좀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근데 중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마지막까지 여력감을 보였단 말입니다. 오히려 1번 게이트에서 기습까지도 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번마 고운매의 상승세를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여타 마필도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이 몇 두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요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1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데뷔 전에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말이 한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런 표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필은 앞으로 좀 3세마의 상간마 도전도 좀 욕심을 내보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은 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좀 궁금합니다. 백동희 의원, 10번마 원포 밀리언이란 말이 1300m에 지금 출사표를 던졌어요. 어떻습니까? 거리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상대 자체가 강한 상대들을 피했고요. 무엇보다 선두권의 강자 자체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에서는 충분히 원퍼 밀리언 준비된 모습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원볼 밀리언의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한 가지가 좀 고민이 됐었어요. 직전 경주 이후에 하악부 골절이라는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훈련실 모습을 꼼꼼히 체크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외산 3등급의 머스탱정이란 스피드형 마필과 병합돼도 오히려 탄력적인 모습에선 여유감을 보일 정도로 상태적인 모습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경제적인 조건에서 앞서 있다는 판단입니다. 예. 1경주 때 고음매를 설명하면서 JS 홀드가 그 고개가 높다 이런 자마들이 고개가 높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10번마 원파워 밀리언도 JS 홀드 자마입니다. 근데 저는 유독 이마필만큼은 주행 중 보면 고개가 높질 않아요. 그리고 주행 심사 때 보면 약간의 늑발을 하고 추임력, 채찍을 대고 동료하고 올라왔지만 데뷔전 때는 순발력을 발휘했던 말입니다. 저는 10번마 원파워 밀리언 저 역시도 상승세를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상대의 말을 좀 찾아가면 압축하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백돌리 의원, 10번마 원퍼 밀리언의 상대만 어떤 말을 주목합니까? 데뷔 3전 만에 첫 입상을 차지해준 마필 내선 게이트의 1번마 속보왕자입니다. 실전 두 번의 경주를 보시면 발주 자체가 매끄럽지를 못했죠. 무엇보다 발주도 문제지만 중속감에 대한 변화가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도 직선에서의 탄력 정도만 가능을 할 수 있었던 마필이었어요. 하지만 직전 경주를 보시면 초반에 발주는 좋지 않았습니다만 순간적으로 직선까지 몰아가는 중속 자체가 기존의 모습과는 완벽한 변화를 보여줬던 마필. 입상하는 당시의 여력감도 상당히 여유가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11마리 출전인데 바깥쪽에는 10번마 원퍼 밀리언 그리고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서는 뭐 8번마 엔첼파크나 담양 리더 정도 그 마필 자체도 그렇게 순발력이 크지가 않죠. 인게이트 이점이 최적 전개가 될 수 있는 일본 속보왕자 이번 경주라면 다시 한번 연투기 대치는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마 럼파히커가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거세를 담행을 했었고 오랜 주기 속에서 두 번 만에 입상을 차지해줬는데 역시 이 마필도 스피드보다는 힘에 대한 여유가 좋은 모습이지만 전체적인 편성적인 흐름 자체가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 취입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매번 될 듯 말 듯 아쉬움만 보이는 마필이 바로 4번마 왕바우죠. 앞선에 몰아서 붙여넣으면 힘이 안 나고 차마 탔을 땐 타이밍이 안 나고 상당히 좀 계륵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 마필은 기본적인 주행 자세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이번 경주에선 선입권에 무리 없는 가담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3번 왕바우의 최적 전개까지는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백동희 의원은 원퍼 밀리언의 상대말을 1번마 속보환자, 그다음에 2번마 럼파이커, 그리고 4번마 왕바우로 3대 마필을 이제 추천해 줬습니다. 저는 딱 한 마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7번마 소박한 인생이라는 마필입니다. 지금 출전하는 마필들이 결정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박한 인생이라는 마필도 선입으로 전개하면서 매번 좀 아쉬움을 줬던 말이거든요. 착순권에만 이제 만족을 했던 말인데 최근 경주를 보면 신영철 기수와 기세에서 중간에 좀 끄는 습성까지 보일 정도의 좀 전개의 분리 속에서 졸졸 좀 펼쳤고요. 지난 경주는 아예 이상혁 기수가 후미권을 눌러놓고 중반권을 쟀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성과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7번마 소박한 인생, 조금의 변화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 부산중계 1경주입니다. 동해선 5등급 1300m 한적대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조의 마필이 데이트를 딱 세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기마 두 마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두 마필을 이겨낼 수 있는 마필, 틈새를 도전해볼 마필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희 의원, 4번마 끝판 부서는 일반 경주에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마필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네, 역시 직전 경주에도 제가 이제 부산에서 저희 방송에서도 이 마필을 설명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역시 그 중에서도 가장 기대감이 앞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했던 건 끝판 부스터는 기본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서 다이나드 드림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끌다 보니까 초반 발주에서 약간 멈칫했어요. 전개 자체가 원활하지 못했는데 끝걸음만으로 올라붙였었죠. 이번 경주는 4번마 끝판 부스터가 선두권 장악도 가능합니다. 최적 선입도 가능해졌고요. 모든 경주 조건이 앞서 있기 때문에 성장세의 기대감은 앞서 있다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대방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우선은 14번마 프라이빗 댄서겠죠. 제가 직전에도 이 마필도 저희 방송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마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30조가 이때 당시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주행 심사를 치르고 나서 연습 주행으로 한 번 더 걸음을 체크하고 나온다.
하지만 그런 이후의 마필들이 계속된 좋은 모습으로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프라이빗 댄서 데뷔 전 차분히 스피드를 보이면서 여유감 있는 모습, 직선까지 탄력의 여유가 있었는데 이번 경주가 끝번을 달았기 때문에 전개 요건을 좀 불리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끝판 부스터나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 특별하게 선두권의 강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직전보다 좀 더 편안하게 전개가 가능해진 프라이빗 댄서, 잠재력 자체는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자, 6번마 마야 컨트리란 마필이 발주 악벽이 좀 심했었고 좀 늦바라는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휴양을 다녀온 직전의 경주에서는 역시 스피드 자체가 강해졌다라고 평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발주 위에 중속감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여유가 좋아졌기 때문에 직전에 이제 여유 있는 모습으로 우승으로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는데 힘에 대한 모습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취입의 타이밍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보편권의 세력이 한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3번 마하루. 자, 이 마필 재밌죠. 평골절로 수술하고 나서 직전에 경주에서는 한번 쉬고 나서 12월 달의 경주에서는 상당히 여유감이 있는 모습으로 입상을 차지했어요. 우승까지 차지했었죠. 정말 그 이후의 경주에서는 높아진 부중 때문이었을까요? 전개를 매끄럽게 풀어나가는 듯 했습니다만 꼴찌로 능력 부진으로 재검을 받고 나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재검을 치르고 나오는 모습인데 걸음 자체가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재검 때 스피드 탄력 살아났고요. 훈련 때 모습도 기대 이상으로 여유가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이런 마필들이 도깨비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도 전개 여부에 따른 이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고민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저 이런 표현 한번 할까요? 끝판부서 프라이빗 댄서를 이겨낼 수 있는 도전 세력이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두 마필의 능력이 엄청 앞서 있다 평가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찌됐든 능력 상승 있는 마필의 상승세를 좀 기대해보자 이런 표현을 조심스럽게 써보겠습니다. 4번마 끝판부서 14번마 프라이빗 댄서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필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면에서 이제 뭐 3차권에 와도 나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런 마필에 좀 더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백동위원, 제가 금요일부터 오늘 일요일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신규 강좌 킹부스트. 정말 이런 배당을 승부 경주로 잡아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말 우리 동료,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배당을 승부로 잡았다. 정말 그리고 끝까지 믿어주셨다. 이런 날이면 아마도 정말 큰 기쁨을 좀 안겨드리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도 백동희 의원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하겠고요. 백동희 의원이 준비한 경주는 일요 4경주입니다. 4경주 출마표 보시죠. 일요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대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좀 아쉬움을 줬던 마필이 한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마필 중심으로 좀 인기를 나눠갈 것 같은데 과연 백동희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희 의원. 예,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4경주입니다. 경주 거리 1300m고 14마리 풀게이트 접전 구도죠. 얼핏 보면은 상당히 난타전으로 벌어질 듯한 모습들도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과는 접전 구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중심을 세워놓고 변화된 모습을 마필을 찾아낸다면 정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저는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중심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요. 후차권에서 이 마필을 이번에 타이밍이다. 강하게 느낌이 왔었던 마필이 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심 마필 11번마 당대 챔피언이겠죠. 직전 경주 사실상 능력상으로는 우승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답지 못했다라고 전 평가를 하고 싶어요. 정말 이제 편안하게 차라리 선입권 전개를 선택을 했다면 나쁘지 않았을 텐데 모래를 맞지 않기 위해서였을까요? 무리하게 외선을 크게 돌면서 끝걸음에 남는 모습에도 전개적인 불리함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아쉬운 코차 3착. 자, 이번 경주 자체에서는 직전에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좀 더 훈련 강도를 올려가면서 준비를 해줬는데 마필이 소화하는 능력도 분명히 여유가 있었고요. 게이트는 꽉 차 있습니다만 상대권의 능력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선행, 선입, 취입 다 가능한 11번마 당대 챔피언 문세영 기수의 의지까지 이번 경기에서 중심으로 손색이 없다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후차권입니다. 후차권 자체에서는 단순히 누가 더 강하다, 누가 더 낫다라고 딱히 정해놓기에는 편성적인 모습에선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보여진 모습보다도 훈련실 모습보나 분명히 기존의 모습에서 왜 못 뛰었는지 알고 있었던 마필이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여력감 자체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만난 그 마필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당대 챔피언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그 CG가 나갔는데 거기 보면 인기마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지 않는 그런 전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를 조심스럽게 평가하며 강축의 후차권 혼전 이런 평가를 했느냐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관심,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토요경마에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안말경주. 아마 방송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안말경주는 약간의 좀 이변 가능성 좀 열어두자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좀 써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안말들 간의 경주를 치르다 보면 능력 어피스하게 또 그 의외의 변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 점까지 좀 꼼꼼히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5경주는 백돌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로 풀어드릴 오늘의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열라마리 풀게이트 접전 구도죠. 사실상 오늘의 5경주 자체는 일요경마 나와 있는 어떤 편성보다도 극심한 혼전 구도입니다. 가장 어렵게 편성이 돼 있고 가장 좀 능력 격차를 읽어내기 힘들 만큼 접전 경주입니다. 어떤 마필이 입상을 하더라도 사실상 이상할 게 없을 만큼 어려웠던 경주였어요. 저 역시도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도 상당히 고심이 심했고 어떤 경주들보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던 경주였는데요. 모든 경주 조건을 판단했을 때 이번 경주에서 노림수를 가질 수 있는 마필은 드러났다는 판단이고요. 후차권에서의 기대감도 있는 마필은 드러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5번, 6번, 11번 내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이 그려질 양상입니다. 자, 초반부 전개는 게이트 이점이 좋은 마필 3번마 주얼리 파크가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서 선두력에 대한 기본기가 좋은 6번마 기절초풍도 선위권에서의 가능성을 타진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5번마 조아라도 그에 못지않은 순발력으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모습인데요. 자, 11번마 서울키는 차분하게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취입의 타이밍을 잡아갈 걸로 판단이 됩니다. 3번, 6번, 5번, 11번 내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이 그려질 텐데 3코너 이후 무엇보다도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앞섰다. 이번 경기에서 한번 타이밍을 가지고 노려보고 싶은 마필, 노려야 될 판단이 되는 마필이 바로 바깥쪽에 있는 11번마 서울킨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탄력에 대한 여유감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데뷔 이후 초에는 스피드로 선두권에 가담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만 선두력의 한계를 보이면서 최근에 따라가는 전개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는 마필이죠. 훈련 시 변화가 좋았던 모습에서 개인적으로도 추천을 많이 드렸던 마필인데 직전 경기도 입상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은 좋았습니다만 초반은 전개가 원활하게 끌어내질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지금의 거리는 1200m를 만났어요. 상대권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앞선이 무조건 싸워줄 수밖에 없는 편성 속에서 지금의 준비를 또 주폭 자체에서 여유감이 돋보인 이번의 경주라면 한 템포 빠르게 취입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11번마 서울킨, 노림수는 분명하다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자, 후차권 기대 세력 중에서는 3번마 주얼리 파크의 상승세에 기대감을 가지는 경주입니다. 데뷔전은 초반에 착지가 좀 좋지를 못해서 약간 늦은 발주를 보여줬고 기본 착순권에만 머물렀습니다만 직전 경주에선 굉장히 발군의 순발력을 바탕으로 잠재력 자체가 우수한 모습으로 우승을 차지해줬죠. 자, 승급 전에 상대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최적 게이트에 단독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찬스, 최적 선입이 가능한 찬스를 맞이한 이번의 경주라면 충분히 후차권 입상 도전 세력에서는 앞서 있다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5번마 조아라는 마필도 역시 승급전입니다.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스피드는 있었습니다만 중속감이 떨어졌었는데 그 부족했던 단점이 극복되는 모습이라 이번의 경주라면 최적 선입에 대한 가능성은 또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복병권의 세력 중에선 6번마 기절초풍입니다. 이 마필 역시도 선행을 나서야지만 잘 뛰어줬던 마필이었어요. 승급 이전의 경주는 빠른 선두력을 바탕으로 선두권을 장악했었지만 직전 승급전 당시에는 가장 중요했었던 건 장악 못한 경주에서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끈끈함을 보여줬다는 점이죠. 상대권의 3번이나 5번 마필 자체가 승급전 검증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6번은 차분하게 선입 전개가 가능했던 점 속에서 종반 밀려들어올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최대 이변을 고려하실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11번 마 서울 킨을 필두로 3번 마 주얼리파크, 5번 마 조아라, 6번 마 기절초풍까지 4대 접전이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5경주였습니다. 예, 지금 그 4대 마필을 말씀해 줬는데 그 외 여러 마필이 이번 경주는 입상권 도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백동희 의원이 정기도를 풀어갈 때 조금 미정직했다고 표현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3번마 주얼리 파크가 단독 선행 이런 표현을 했다가 또 최적 선입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선행을 갈 수 있습니까? 네, 딱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주얼리파크가 이제 4마리 안에서는 제가 설명드린 4마리 안에서는 무조건 선행입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쪽에 입으면 샛별이라는 마필 때문이겠죠. 샛별이란 마필 자체가 선두력밖에 가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혜선 기수도 역시 선행을 가려고 노력할 텐데 그 부분이 관건일 것 같아요. 주얼리파크가 그 마필을 편하게 넘어서느냐 아니면 무리하지 않고 자기만의 페이스를 끌어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는 샛별이 자체가 직전에 선행을 나서고도 많이 무너지는 좀 기복을 보이는 단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 주얼리파크가 선행을 나서주길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주얼리파크가 주행 심사 때도 보면 중속감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저는 그 지난 경주가 1000m 단거리 편선이지만 발주 반응이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얼리파크가 그래도 단독 선행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를 했던 경주거든요. 근데 선입으로 이런 변화에서 조금 걱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주얼리파크가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했을까 봐 또한 경합이 일어날까 봐 서울킨의 추임력에 기대하는 거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이번만 샛별이 또 만만치 않게 페이스를 끌어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주얼리파크랑 경합성 레이스를 펼쳤을 때 두 마필이 공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따라가는 마필 중에서 뭐 희망구나 조아라 역시 타이밍을 잡아줄 텐데 올해 서울킨 자체도 기본 중속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차분하게 중위권, 중상위권에서 선위권만 차분하게 전개를 해주더라도 앞선이 싸워줄 수밖에 없는 편성이라면 추임력에서 가장 앞섰기 때문에 정말 이번 경기에서는 노림수가 좀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예, 약간의 변수가 있는 경기라 보여집니다. 백동희 의원은 11번만 서울킨 중심으로 해서 3번 주얼리파크 여기에 승급전 5번마 조아라 6번마 기절초풍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딱 한 마필만 좀 거론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어린 마필들이에요. 이런 점이 이제 강점도 있고 단점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외곽에는 13번마 승리엔젤이라는 마필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13번마 승리엔젤이라는 마필이 주행심사 때 보면 초반부터 선두권을 장악했는데 중반에 좀 선두권을 내주는 모양새지만 내선에서 거의 흙을 맞지 않고 뛰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호기록을 작성하고 데뷔전을 맞았는데 데뷔전은 외측 선입으로 전개했던 말이죠. 흙을 거의 맞지 않고 뛰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이후 승급해서 빠른 레이스를 쫓아가면서 두 가지 단점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흙을 맞췄을 때 못 뛰는 부분 또한 내추로 기대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승리엔젤이라는 마필이 주행심사 때나 데뷔전 때 보여준 근성은 상당히 좋은 근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과연 조성공 기수가 이 방송을 본다면 최소한 좀 전개를 불리하게 풀어가더라도 외선을 전개한다면 좀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13번마 승리엔젤 상대적 인기에서 좀 밀려 있겠지만 좀 관심을 가져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류 부산중계 상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1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인기마 접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인기마 접전으로 양상이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백동희 의원은 또 어떤 예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백동희 의원, 인기마 접전을 좀 예측하고 싶어요. 그중에서 어떤 말의 우세를 좀 예측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역시도 인기마 접전 구도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가장 앞으로 보여줄 거람이 많은 마필, 이번 경기에서 가장 안정적인,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칠 마필이 누군지 판단해 보시면 바로 이번마 골드 서메이션입니다. 데뷔전을 굉장히 무리했던 외선 전개를 펼치고도 3위권까지 가담을 했고요. 이전주에선 스마트 젠틀맨이 이끄는 흐름에서 거의 격차 없이 마지막에 탄력을 보일 만큼 앞으로 뛰어줄 마필로 판단이 됩니다. 자, 문제는 직전 경주였죠. 스피드는 보였습니다. 초반에 이제 스피드를 보이고 나서는데 앞선에 나섰던 블루시에라와 골드스카이 세 마필이 거의 동일선상에서 3선 외곽에서 끝까지 돌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전개를 펼쳤어요. 차라리 참았다라면 오히려 따라갔다라면 어떤 전개가 나왔을까 판단이 됐는데
그렇게 뛰고도 3위권까지 안착을 했다는 게 정말 신기한 마필로 저는 판단이 돼요. 자, 이번 편성에서는 바깥쪽에 있는 마필 중에 뚜렷하게 선두권의 강자가 없습니다. 골드 서메이션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이기도 하고요. 선행을 못 가다 하더라도 최적의 이선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상대적 중속에서 앞선 이번 경주라면 상승세는 기대감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왜 이렇게 그렇게 마지막까지 싸웠는지 도무지 이해가 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좀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 간의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카베 기수가 그 선취부로 싸워봤기 때문에 참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끝까지 싸우고 같이 몰락을 하는, 그리고 좀 이변이 일어나는 그런 연출이 됐는데 1,400m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요. 이 마필은 중속보다 이제 힘에 대한 여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류의 마필 같은 경우는 1200을 극복했던 마필이라면 1400까지는 무리 없이 극복해주는 마필들이라 상대가 약한 만큼 입상권의 우승까지는 장담할 수 없을지라도 입상권의 한 자리는 믿음이 강합니다. 네, 좋습니다. 상대마는 어떤 말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뭐 9번마 브라보 마린 데뷔전 이전부터 힘에 대한 여유가 강했고 데뷔전 또 강한 흐름 속에서 선전 이후에 서서히 변화를 보여주면서 직전 경주 취입에 대한 여유감으로 입상까지 차지해줬었죠.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경주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번 골드 스토메이션이 선두권을 장악하더라도 취입을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의 타이밍을 좀 더 빠르게 조일 수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9번 브라보 마린. 무엇보다 주폭도 좋고 마천 볼트와의 병합에서도 잘 따라다니는 모습이라면 우선적인 기대감을 앞서 있다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자, 3번마 퍼스트 무버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특히나 MC께서 설명을 많이 주셨던 마필이었는데 직전 경주가 사실상 입상이 혹이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건 초반에 약간 막혔어요. 발주가 막히다 보니까 전개가 또 밀렸고. 근데 그렇게 외곽 전개를 하고도 걸음을 남겼죠. MC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경주 자체에서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흐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퍼스트 무버가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죠. 최적 전개 가능해졌고요. 충분히 능력 상승세 기대하실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안쪽에 있는 1번마 오하마가 최근에 기대보다 실망감이 있는 모습인데 내선 최적 전개의 모습이라면 무엇보다 상대 마필보다 거리에 대한 적응력이 좋기 때문에 최적 선입에 대한 가능성 열어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저도 뭐 그 안에서 좀 관심 갖고 있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1번마 생일 기쁨이 지난 경주 선전했거든요. 이 마필을 지금 추천 마필에 없습니다. 좀 배제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우선은 직전 경주에서는 제가 훈련 시에도 모습이 좋아서 어떻게 찌어둘까 좀 고민을 했었던 마필이었던 것 같아요. 외선 전개를 펼치면서 다소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기본기를 보여줬습니다만 중요했던 건 지구력에 대한 단점은 좀 있었던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번 편성 자체가 생일기쁨이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해준다면 가능성 자체를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만 상대로 지목했던 마필들의 전력들의 그리고 준비하던 모습의 성과가 더 앞섰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좀 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일 기쁨은 저는 이런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할 때 이 마필은 12월 26일 날 경주를 치렀는데 내선주가 많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내선 선두권 경합으로 인해서 몰락을 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난 경주도 뭐 편하게 선두권을 장악한 말이 아닙니다. 외곽을 전개하고 입상에 성공한 마필이에요.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드렸고 저는 정말 아쉽습니다. 3번마 퍼스트 무버를 지난 경주에 정말 제가 좀 가장 기대치가 있었다 이렇게 좀 평가할까요? 그런데 저는 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진경 기수가 계속해서 기승형해 왔던 말이에요. 근데 지난 경주의 모습을 보면 초반에 자리를 못 잡다 보니까 밀죠. 이마필이 이제 국악장판을 시작을 하고도 코너웍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코너웍이 오기까지 밀면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밀다 보니까 외곽으로 또 삐진 거죠. 그만큼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만큼은 좀 차분하게 탔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에서 3번마 퍼스트 무버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요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대의 마필이 데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경주가 이번에 레이팅 체계가 바뀌면서 상당히 좀 어렵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뭐 지난 경주 잘 뛰었던 말들이 인기를 누리겠지만 지난 경주 잘 뛰었던 말들이 부담 중량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부분을 극복할지 이런 부분도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경주 백돌 의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 전개도 7경주입니다.
1400m 14마리 풀게이트 접전 구도죠. 앞서 설명을 드렸던 5경주는 상당히 난타전이 그려졌다면 이번 경주는 사실상 능력적으로만 따진다면 인기마 접전 구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MC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부중의 편차가 전개의 이점이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경주 조건 그리고 능력 상승세, 훈련 시 변화까지 꼼꼼히 체크했을 때 역시 4두의 접전이 기대가 되는데 3번, 6번, 8번, 9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이 그려질 양상입니다. 초반부 전개는 스피드에 대한 상승세가 좋은 마필이죠. 6번마 별두가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서 기본 스피드가 좀 9번마 사천왕도 그에 못지않은 모습으로 2선에 가담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상승세가 좋은 마필 3번마 번개비호도 이제는 순발력에 대한 여유가 좋아졌기 때문에 내선 최적 전개 가능할 듯 보이고요. 힘이 좋은 마필 8번마 블랙레오도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해주면서 타이밍을 잡아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6번, 9번, 3번, 8번 네 마필이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이 그려질 텐데 무엇보다도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앞섰다 평가를 드리고 싶은 마필은 단연 안쪽에 있는 3번마 번개비호라는 마필입니다. 데뷔 이후 힘에 대한 여유는 상당히 좋았죠. 발주 위에 중속감이 좀 좋지를 못했어요. 매번 끝걸음만 남기고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마방 자체에서 기대치가 좋은 마필이다 보니까 정말 세심하게 노력을 해줬고요. 중속감에 대한 변화, 스피드에 대한 변화도 좋아지면서 직전 경주에선 선입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첫 입상을 차지해줬던 전력입니다. 우선 초반부 선두권에 밀지 않을 만큼 변화 자체가 좋아졌다는 점이 상당히 여유가 좋고 상대적인 마필들에 비해서 부중과 전개 자체가 유리해졌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성장세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후차권에선 8번마 블랙레오를 먼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블랙레오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서도 저희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던 마필 같은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기억이 좀 많이 남는 마필인 것 같아요. 주행심사를 받았을 때부터 마필이 좀 농땡기가 심했습니다. 잘 안 뛰려고 해요. 마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데뷔전 이후에 깜짝 입상 이후 변화 자체가 없는 모습으로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최근 모습을 보시면 마필 제시가 뛰려는 모습이 상당히 좀 변화가 좋아진 것 같아요. 힘에 대한 여유도 좋아졌고요. 추입형의 모습이지만 높아진 부중이지만 마체 자체가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까지는 입상권 우선 도전 세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바깥쪽에 있는 9번 사천왕도 스피드에 대한 여유감이 상당히 좋아졌죠. 데뷔 초부터 스피드감이 좋았는데 부던이도 따라가는 전개를 연습을 많이 해줬었죠. 최근엔 선입권의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이고 현등급에서의 경쟁력은 충분히 있는 마필인데 우선 앞선 감량 기수에서 문세영 기수로의 안장 교체 부중 자체가 높아졌다는 점은 아쉽긴 합니다만 편성 자체의 최적 전개라면 9번 사천왕의 스피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6번마 별두가 이번에 편성, 이번에 전개라면 변수 자체는 충분히 있다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를 보인 시점에선 계속 무리한 외선 전개를 돌고도 끈끈함을 보여줬었고 직전에는 상대가 좀 강했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경주는 뚜렷하게 선두권에 강자가 없습니다. 별두 자체가 맘만 먹으면 이번 경주에서는 선두권 장악도 가능해졌고 무엇보다 내측 최적 전개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한 발을 더 써줄 수 있는 이번 구간 결코 이 마필의 스피드도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상승세 변화 좋은 마필 3번마 번개비호를 필두로 8번마 블랙레오 9번마 사천왕 그리고 6번마 별두의 선전까지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7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레이팅 체계가 변경되면서 앞말에 좀 주목해보자 이런 표현을 했는데 또 한 가지 또 저연령마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저연령마들은 이제 분기별로 이제 감량 수혜를 주는데요. 작년 레이팅 체계라 그러면 번개비호가 지난번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레이팅 점수 지금 46을 받고 있는데 거의 뭐 별두하고 비슷하게 부중을 달 겁니다. 지금 별두가 56을 달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달아야 되지만 저연령마이기 때문에 번개비호는 약 1km 이상 정도 감량 수혜를 본 겁니다. 그래서 3번마 번개비호의 상승세를 기대해보자 백돌 위원이 말씀했고 상대마를 8번마 블랙레오 여기에 9번마 사천왕 6번마 별두를 말씀해 줬습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한 마필만 거론하고 이번 경주를 좀 마무리 지으려합니다. 외곽에 있는 13번마 국제명품이라는 마필을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뚜렷한 강선행마가 없습니다. 외곽에 있는 휴양마인 12번마 테담 드래곤 정도가 순발력에 좀 앞서 있다고 평가하는데 역시 이제 휴양을 갖고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3번마 국제명품이 이전에 보면 순발력이 만만치 않았던 말입니다. 저는
지난 경주에서 따라가는 아예 후위권에서 출입을 하는데 걸음이 완연히 좋아졌고요. 비록 1,400m라 하지만 선두권 장악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13번마 국제 명품 꼭 관심을 가져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요 8경주입니다. 국내사 3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3대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 경주로 선정한 경주입니다. 지금 마인드 속에서는 이번 경주는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축 세워서 두 바 가자. 인기마 한 마필을 인기마에 일단 좀 집중을 하겠지만 거기에 이제 노림수 있는 복병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추천 경주로 샀겠죠. 그 복병마 한 마필이 또 배당을 내줄 수 있다라고 좀 표현하기 때문에 축 세워서 딱 두 방의 막건으로 좀 깔끔하게 도전해 보려 합니다. 좀 많은 관심,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는 구경주를 준비했습니다. 구경주 출마표 보시죠. 일요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조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앞선 경주죠. 7경주도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번 경주도 직전 경주 선전을 해서 부담중에 좀 많이 늘은 마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인기를 누리는 마필이 거리 경험이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죠. 과연 어떤 레이스가 펼쳐질지 사뭇 궁금한 경주입니다. 백돌위원, 이번 경주에 그래도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그래도 선전이 기대가 된다. 4번 라운볼라벤입니다. 정말 이 마필은 데뷔 초부터 계속 지켜봤었고 항상 그런 마필들이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훈련이 너무 좋다. 정말 좋다. 뛰어줄 모습이다. 근데 실전을 만나면 모래 맞고 뭐하고 결론적으로는 경주력에 변화가 없었던 마필이었죠. 14조 자체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마필입니다. 결국엔 거세 이후 훈련을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여건까지 만들어줬었고 결국에는 점핑 출추였었던 12월 6일 당시 경주를 위력감 있는 모습으로 우승을 차지해줬습니다. 당시에 우승 이후에 이신영 조교사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앞으로 라운볼라벤은 장기적으로 대상 경주까지 준비해보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아쉽게도 직전에는 우승을 못했죠. 하지만 이 마필 자체의 여력감은 아직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모습 자체에서는 페러비치 기승수가 정말 잘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무빙성 플레이라고 하죠. 참았다가 중반 이후에 감고 올라와서 한 발을 써주는 능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선두권을 보여주는 마필 몇 두 제외하고 전반적인 능력의 격차가 큰 마필이 없습니다. 라운볼라벤 여전히 여유 있는 모습을 준비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입상 도전 세력으로 앞서 있다 평가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라운볼라벤. 저 역시도 선전을 기대합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전달을 하고 싶어요. 라운볼라벤을 보면 앞을 쓰는 거 보면 정확히 좀 힘이 이렇게 실려서 사질 않습니다. 거리가 늘면 좀 불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라운볼라벤이 최근 경주에 잘 뛴 걸 보면 페로비치 기수가 처음부터 좀 제어하고 참고 있다가 건너편 직선줄에서 좀 편하게 올라오는 레이스를 펼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주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빠른 레이스가 되면 라운볼라벤한테 좀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가 이제 1800m 그리고 빠른 레이스가 되면 인기 마일스 때는 좀 조심하자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경주만큼은 4번마 라운볼라벤 상승세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상대마가 문제인 것 같아요. 상대마들이 좀 높은 부준을 달고 있는데 과연 백동일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백동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높아진 부중만 아니라면 능력적인 측면에서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부중을 극복을 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했을 때 저는 해줄 수 있다의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3번마 환경비상이죠. 최근에 역주 자체는 상당히 여유가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1월 2일 당시 때를 저는 기억을 하는 게 훈련 때 모습은 환경비상이 상당히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훈련의 상태가 너무 좋지를 못해서 하이군과 병합 때도 밀리고 안 좋아서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런 상태로도 입상을 하는 거 보고 환경비상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강했던 마필이구나. 또 직전 경주에선 감량의 이점이 있었더라도 강한 상대인 천지성까지 꺾어내면서 우승까지는 앞으로의 여력감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57, 직전보다 4.5kg의 부중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황령비상은 다행스럽게도 57을 달아보고도 입상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인 입상 전력감으로는 앞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9번마 신바도 마찬가지겠죠. 직전에는 뭐 앞선이 싸웠다라고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신바 신차 낙승 자체는 상당히 열감이 돋보였었고 마체가 얇다는 단점 때문에 이번 연주 직전보다 6kg가 늘어난 부중 자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만 보여줄 걸음과 준비하는 과정의 여유는 워낙에 앞서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인 상승세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좋아지고 있는 마필, 이번 편성에서 상대 대비 가장 앞으로의 잠재력, 이번 편성이라면 한번 노려볼 수,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은 저는 6번마 카페블루라는 마필인 것 같아요. 직전 이전부터도 상태가 좋아졌고 무리한 외선 전개를 펼치고도 이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거리의 첫 도전이라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상대 대비 좀 더 차분하게 전개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카페블루의 힘적인 모습까지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잘 됐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반론을 하겠습니다. 자, 항용비상이 57입니다. 뭐 부중을 달고 뛰어왔어요. 근데 지난 경주가 천지스톰이 앞에 경주도 말씀드렸죠. 천지스톰이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하는 레이스고 3세만데 57을 달고 뛰었습니다. 2세에서 한 달 된 말이죠. 따라가는 레이스다 보니까 부담 중에 높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항용비상이 잘 뛰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천지스톰이 전개가 안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또 한 마필 카페블루입니다. 노던오제라는 마필이 단독선에 갔던 55kg 부중을 달고도 정말 무기력하게 무너졌단 말입니다. 근데 노던오제가 버틴 경주에서 이겨낸 거죠. 그래서 카페블루가 지금까지 뛰어왔던 레이스를 보면 정말 결정력이 없어서 못 뛰어왔단 말입니다. 저는 카페블루가 늘어난 거리를 극복하기가 만만치 않다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담중이 늘었다면 6번마 신바만 좀 살려놓고 싶어요. 6번마 신바는 추임력이 상당히 좋고 근성이 좋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 경주 저연령마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번 경주에서 그 10번마 뷰티어 스니스란 마필을 복병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9살짜리예요. 근데 이 말이 부담 중량을 많은 혜택을 받다고 좀 평가합니다. 앞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인기에서 밀렸겠지만 꼭 관심을 가져오시길 당부드렸고 이번 레이스가 빠르지 않습니다. 8번마 건파이터까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만약에 백돌위원이 말씀해준 선택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말씀한 것도 한번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풀어드린 경주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1위 경마를 보면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 외에도 부중의 편차가 좀 많습니다. 백돌위원이 좀 시작하면서도 이런 표현을 했죠. 인기와 접전 같은데 인기를 모으는 전력들이 부담 중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타 마필들은 부중이 한결 가볍습니다. 이런 변수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턱대고 인기마들의 선전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틈새를 도전해 볼 수 있는 마필, 어찌 보면 감량 이점을 받는 마필들이 과연 반란을 일으킬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꼼꼼하게 신중하게 좀 접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